머리 완전 기초 얘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머리카락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를 좀 보여줄게. 저번에 시간에는 그냥 90점을 못 맞는 사람들, 그냥 기본 점수 한 80점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냥 제일 기본적인 표현들만 알려준 거거든. 형태력, 그냥 모델링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모델만 보고 할 때. 자, 근데 이제 90점대에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고 점수대가 딱 90점 커트라인이 딱 올라왔다 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1점씩 표현력에 대한 점수들이 중요해지는 단계가 오거든. 그 전까지는 나는 형태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봐서 그 전에 머리카락 묘사는 그냥 기본만 해라 라는 말을 한 거였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알려줄게. 첫 번째 두피에 대이는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뻗어 나오는 이런 게 두피가 보이는 부분들 있지. 보통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런 가르마 부분들, 그런 부분들 표현을 할 때는, 자 이제 사진 나도 보자. 이 모델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마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넓어지면서 여기 앞머리가 이렇게 출발이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두피가 보여, 사진상에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처리를 할 때, 자, 두피가 느껴지도록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머리카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게 양이야. 결국 묘사가 잘 되려면 선을 아무리 기똥차게 잘 그어놔도 양이 안 맞으면은 절대 자연스럽게 안 나와서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 양을 맞추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양을 잘 맞춰줘야지 빨리 끝난디. 그래서 두피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양을 표현을 하려면은, 자, 보자.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딱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외곽 실루엣을 딱 연상했을 때 여기가 뚝배기 딱 머리 두피 부분이 가는지 연상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양을 한번 조절해줘 봐봐. 한 이 정도 되면 요 머리 이마 라인 선에서 쭉 동그랗게 타고 갔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타고 갔을 때, 이 부분이 두피 부분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 두피 부분을 만들 수 있는지 연상을 해보는 거야. 일단 그 양을 먼저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양을 맞춰주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정면에서도 이 축tuk을 쭉 방향으로 갈 때, 이 부분을 너무 깊게 파지 않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이 두개골이 박살이 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야 돼. 연상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일단 양을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자라나오는 부분을 추적을 해야 돼. 저번에 얘기를 했지. 머리카락을 추적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서 어떻게 자라나서 나가는지. 자, 그리고 저번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자, 쭉 이렇게 선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끊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다 끊는 건 아니야. 자, 쉽게 생각하면은 제일 이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려면 지그재그라고 생각하면 돼. 앞부분에 한번 찍었으면은 뒤로 가면서 살짝 풀려야 돼. 이렇게 찍었으면 풀리고 사라져야 돼.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그 다음은 이렇게 싹 어긋나게 찍히게, 이러면서 약간 변화 있게 묘사가 돼야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실제 머리카락에서는 뭐 어떤 제품을 발라서 쫙 빗질을 한 게 아니면은 어떤 패턴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 그냥 불규칙적인 거니까. 그 불규칙적인 걸 좀 내한테 쉽게 표현을 하려면 일단 저번 시간 거 보충하는 내용이래, 이거는. 자, 그러면 좀 지그재그로 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쪽 찍어주고 풀어주고, 찍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찍어줬지? 그리고 또 어긋나게 찍어주지? 찍어주면서 풀어주고, 다른 데서 또 생겨 나오면서 또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 되면은 좀 더
다양하게 보이니까 실제 머리랑 비슷하게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그거는 조금 기초적인 발상이고,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갈 때는 머리카락도 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얼굴 표정 잡듯이 머리카락도 모델이 가지고 있는 뭐 머릿결의 방향들, 뭐 어디에 묶이고 뭐 스타일링 이런 걸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최대한 또 똑같이 표현되면서 내게 더 모델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니까, 이 묘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중요하지. 제일 첫 시간 내가 생존 2일차 수업쯤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진도를 나가는 목적은 오로지 형태로만 해결이 돼야 돼. 마지막은 결국 형태로 끝나야 돼. 그래서 지금 묘사를 하는 것도 모델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뽑아내서 내 걸 더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마저도 얼굴 인상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체크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뭐 4시간짜리 시험이니까 그걸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면 좀 비효율적이니까, 자기 수준 안에서 요 정도 스타일링까지만 내가 건드리고 그 이상은 좀 내 마음대로 재해석한다라고 느낌으로 들어가줘도 상관없어. 4시간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지해야지 되거든. 연구작이랑 다르단 말이야. 4시간짜리가 뭐 연구작처럼 꺼내지는 사람들 진짜 드물 거야. 없을 것 같은데. 있을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4시간 안에 다 뽑아내는 게 어렵거든. 보통 사회 나가서 모델링 할 때도 4시간 안에 사람 얼굴 안 만들어줘. 보통 며칠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모델링 할 때도 좀 더 객관적인 걸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업자가 되게 많아져. 이 사람이 모델 건드려봤다가 저 사람도 모델 건드려봤다가 이러면서 좀 더 객관적인 얼굴을 세고, 최종 책임자는 물론 있지만은, 그만큼 원래 모델링은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사실적인 작업을 하려면. 근데 4시간짜리 시험에 맞는 모델링은 입시 모델링이거든. 딱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정도도 뭐 그냥 디테일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적인 모델링은 아니니까. 극사실적인 모델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4시간짜리라는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딴 얘기 한다고 묘사하는 얘기를 안 해줬네. 자, 이렇게 뭐 보이는 방향대로 지금 나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손 움직인 대로 했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네. 자, 깎아주는 걸 하다가도 모델이 필요한 양이 있으면은 묘사인 걸 좀 무시하고라도 한번 손으로 또 건드려주면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지. 이제는 조금, 저번에는 내가 제일 기초적인 걸로 스케치 한번 하고 선을 면으로 잡고 면으로 잡은 걸 또 만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제일 기초에 접근해야 될 방향이고, 이렇게 자기가 적응이 잘 되는 다음에 좀 습관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재수생만큼의 스킬이 있다 이러면은 선과 면과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스킬이 되면은, 그렇게 풀어주면서 대신 시간이 작게 걸려야 되니?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풀어주면서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게 더 빠르니까 사실상.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면을 활용한다. 헤라의 이 면을 반듯하게, 그래서 헤라의 이 면에 흙이 안 붙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스케치선을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도 한번 싹 정리하면서도 결 표현 한번 싹 잡아주고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양이 있으면은 흙을 붙이기도 하거든. 그냥 저번에는 그냥 싹 정리 한번 해놓고 선 긋고 면 잡고 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다 깎는 방식이었잖아. 근데 사실상 깎는 방식만 하면은 그냥 수박에 줄 긋는 거 되거든. 동그란 거에다가 그냥 줄 꺼가지고 그냥 호박 모양처럼 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이냐면, 외곽은 동그란데 선만 이렇게 꺼 놔가지고는 외곽에 변화가 없으면 작품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더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려면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의 붙여야 될 양이 있으면은, 자, 돌돌 말아서 필요한 양만큼은 이렇게 좀 변화 있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실제 모델의 전달이 되거든. 외곽에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 뿌리에서 딱 뻗어나가서 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잘해야 된다는 거야. 자라나는 표현. 내가 초반에 지금 시작한 내용이 오늘 두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네. 너무 다른 얘기로 새버렸다. 자, 두피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이 양을 결국은 잘 해야 돼. 양 첫 번째로 조절 잘 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런 흐름을 스케치를 잘 해준 다음에 큰 흐름을 스케치를 했으면 그 큰 흐름의 끝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끝부분을 만들면 되겠다 싶을 때에는 이렇게, 자, 양이 필요한 부분은 돌돌 말아서, 이렇게 흙을 말아서 딱 붙여주고 꺾어주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 이렇게 헤라를 끝이 섬세한 헤라로 면을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변화 있게. 카메라에 잘 담길라나? 휴대폰으로 보면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액정이 작으니까. 모니터로 가린, 컴퓨터 모니터로. 일부러 그래서 내가 영상 이거 수업 안 하고 유튜브로 올리는 거니까, 화질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카메라로 하면, 휴대폰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디. 컴퓨터로 한번 봐리.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자,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뿌리 부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앞에까지 찍었던 영상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의 수업 위주로 찍은 거거든. 그래서 예비반들 위주로니까 예비반들 참고해서 많이 연습해줘라. 그 다음에 연습이 되면 이거까지 가지고. 우리 3학년 애들도 지금 너무 쉬워가지고 실기 수준이 거의 내가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예비반 내용들이라서 지금 유튜브 올라온 것들은 다 예비반들 수준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흙을 붙이면은 바로 면처리로 들어가서 그 전에 있던 진도랑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속도를.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걸 설명해 주면서 들어가 주면 돼. 자, 대충 하면은 어렵거든? 나도 지금 이거 되게 지금 말도 줄었는데 섬세한 양을 건들 때는 좀 조심해야 된디.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어렵다. 이게 진짜 자기가 잘하면은 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내 실력이라고 보고 조금 신중하게 떠들면은 이게 손이 떨린단 말이야.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안 가지고. 그래서 실기할 때 떠들면서 하면 작품이 잘 안 나온디.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중간에 오디오가 끊겨도 이 봐봐, 말하면서 하니까 손이 자꾸 대지게 되잖아. 약간의 지저분하게 된다고 떠들면서 하면. 그래서 일각에서 양을 좀 잡아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잡아주고. 일단 방법적인 것만 이렇게 알려줄게. 다음에 영상 툴로만 한번 찍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 그때 디테일한 묘사는 좀 더 진행하는 거 보고. 근데 디테일한 묘사 들어가는 거는 굳이 내 영상 안 봐도 될 거야. 저 다른 사람들 올리는 게, 저 서울의 학원 그 쌤들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올려서 묘사 같은 거는 힘들 거 봐도 충분히 되니까 나는 완전 기본적인 거 보는 게 내 거에 도움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 또 보이게 하려면 왼손을 써야 되구나. 이쪽으로 구석에서 헤라가 빠져나오는 게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꾸 손을 많이 대야 돼. 귀 주변은 팁인데 구석에서 나와주는 게 쉽다, 표현할 때. 이렇게. 자, 여기서도 구석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이래 가는 게 쉬워. 그래야지 정리가 잘 되면서 묘사가 된디. 헤라를 살짝 면을 다지면서 옆날을 또 다듬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카락을 조금 더 뿌리 부분, 힘 받는 부분 뿌리 부분, 힘 받는 부분을 조금 더 묘사를 해주면서 재미를 주는 거야. 그림자를 더 재밌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너무 날카롭게 흙이 뜨는 이런 디테일은 살짝 만져주면 좋고, 팔자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입시장 모의시험 치고 이러면 교수님들이 싫어한다는 말 많이 들을 거거든. 날카로운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그런 건 손으로 좀 많이 만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줄 때, 이런 데만 좀 더 해볼게. 여러분, 너무 지루할 수도 있겠네, 또 영상이. 자는 거 아이가 보다가. 난 내가 봐도 이거 잠 오던데. 연구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잠 안 오게 이 영상을 만들지. 자, 이 부분 저번에 주의해라고 했지. 귀 뒤에 유양돌기 여기서 털 나면 안 된다고 얘기 했었지. 이 뒷공간 여기 애들 거의 여기 대부분 다 덮어놓는 애들 많거든. 좀 못한 애들은.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여기는 머리카락 안 자라. 여기는 여자고 남자고 다 이 뚝배기 뒤가 살색이 보인단 말이야. 머리카락이 뭐 덮은 머리가 아니라면. 자라나는 위치는 아니라고. 작은 헤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깨에 걸려서 큰 헤라는 지금 작은 헤라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주고 먼저, 그지?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귀 구석에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주는 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자, 지금 봐봐. 찍어주면서 스케치를 했지? 그러고 나면은, 저번에 계단식 구조라고 했지? 이렇게 계단식 구조로 선을 끄은 다음에는,
옆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줘. 이렇게. 이러면서 선을 끊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양에서 명암이 나타나도록 들어가줘야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또 역시나 초반에만 찍어주고 뒤로 사라지게 했지, 표현을. 그지? 이렇게 해서 일단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꺾였다가 또 한 단계 밑에 계단에서 또 꺾였다가 또 밑에 계단에서 꺾였다가 밑에 계단에서 꺾였다가 이게 구조적으로 그림자 표현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헤라 너무 크게 작은 헤라 같은 거 써리. 그리고 좀 끝이 몽통하면 좋아. 날카로운 거보다는. 그래서 요 안에는 이 그림자, 이 구조적으로 크게 덩어리 지은 그림자보다는 약한 그림자를 만들어줘야지 좀 더 재밌어지겠지, 그죠? 헤라는 쓸 때마다 계속 닦아주고. 자, 이렇게 귀 주변에 힘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해주면은 자기 작품을 측면에 돌렸을 때 볼거리가 많아져서 옆 사람보다 또 튈 수 있겠지. 잘 표현해 놓으면 안 좋게 튀는 것보다 좋게 튈 수 있겠지. 시선이 더 먼저 가니까. 그림자라는 빛이 자기 작품에 많으면은 더 먼저 시선이 가게 돼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강한 포인트를 찍어주고 뒤에 부분에는 또 풀어주는 중간 톤도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거 지금 지저분할 때는 이제 손 깨끗하게 해서 손을 한번 싹 밀면서 통일감 있게 좀 정리 한번 싹 해주고. 손에 힘 빼고. 그러고 다시 좀 만지자. 너무, 지금 요 양이 안 잡힌 상태에서 내가 구조를 막 닦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돼서 지금 양을 다시 조절하는 거야. 결국 아까 양이 했잖아. 선을 아무리 잘 그어도 양이 안 맞으면 안 나온다 했잖아. 그게 이거야. 양을 일단 구조를 양이 되게 해야 돼. 옛날 저 조각상들, 근현대 조각상들 보면은 머리카락 묘사 안 한 거 많잖아. 그냥 대충 흙 지름 툭 얹어갖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는 것도 결국은 양이 맞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거든. 선을 많이 안 긋더라도. 그런 데서 유추해보면은, 묘사가 이 표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결국 양이 만들어내는 거지. 묘사가 어떤 정도 더 되고 안 되고는 어떤, 그냥 표현의 방식에 대한 문제지. 필수적으로 묘사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제일 중요한 건 양이야. 기본적인 양. 자, 그리고 이제 두피에 닿이는 이 부분들도 그냥 동그랗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까딱까딱 꺾어주면서 변화가 생겨야겠지. 그지? 자라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신경 썼어야지. 연봉 같은 거 있으면 좀 정리를 하면서 해도 좋고. 이런 데는 그냥 몽통한 재료가 있으면 좋아. 헤라 끝이 지금 조금 날카로운 편이라서 손이 많이 가는데, 몽통하면은 손이 좀 덜 간디 표현할 때. 뾰족하니까 자꾸 찍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데서도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요런데 머리 자라는 부분도 찍어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찍어주면서 보면은
그 사이는 다 그냥 연하잖아, 색깔이, 그지? 예, 색깔이 다 연하지. 응. 여기 찍어주고 풀어주는 거야. 중간되는 부분은 더 이어주지 않고 풀어주면서 연결을 시켜야 돼. 이 흐름을. 이런 거를 그냥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안 되거든. 지금 나는 뭐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감각적으로 되는 건데, 나름 되는 건데, 이게 좀 거의 초보 애들이 많이 볼 거니까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해줄게. 이런 표현을 처음에 못하면은 이게 좀 좋은 접근 방법이었어. 나는 내 경험상 머리카락을 강면화 시켜서 다 분석 해석해봐봐. 조금만 더 전달해볼까? 이렇게 꺾어줘서 얘를 강면으로 한번 인식해봐봐. 그랬을 때 구조를 어떻게 짜지는지, 이걸 바로 곡면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너무 대충 쉽게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지거든. 그래서 머리카락 진짜 자기가 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얘를 강면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좀 좋았던 것 같아. 난 어릴 때 내가 해봤을 때 경험상 아직도 내 머릿속에 그 작품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거든. 어떻게 강면으로 누구 모델로 했는지도 기억이 나고, 그 모델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서 했는지도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만큼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 이렇게 머리카락을 조금 이제 2단계로 바로 못 넘어가겠으면 그 중간 단계에서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알려주는 거야. 완전 면으로 해석을 해봐. 얘를, 머리카락을. 결국은 눈에서 면을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얘를 선으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색깔, 그냥 검은색 선이 끄여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양의 구조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 그래서 이런 연습이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강면으로 끊어보는 거. 누가 와서 니 뭐하고 있나 이렇게 해도 오늘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오늘만 이렇게 해보면서 도움이 되면은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이 보인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자기가 이런 접근이 안 되고 어렵다는 느낌 들고 머리카락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면은,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봐봐. 구조적으로. 강면으로. 너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긴 한데, 이렇게 구조로 접근을 해서 머리에 대한 이해를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냥 대충 파놓고 남이 어떻게 알아서 봐주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전달이 안 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고 표현을 해야지 보는 사람이 해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끔 묘사를 해놓으면은 나 저 머리카락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묘사를 해놓으면 보는 사람도 뭐 만드는지 몰라. 그래 되면 점수 결국 작품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지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그냥 감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머리카락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면 차근차근 라인부터 면하고 양하고 이런 거를 다 한번 분석해봐. 면으로 쪼개가면서. 그럼 그걸 나중에 그냥 이어주면 된다고.
자, 이렇게 지금 영상이 어느 정도 끊겼는데 어디서 끊겼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은 바로 나오지, 그지? 머리카락은 이런 울퉁불퉁한 건 좀 더 만지면 되고 여기까지는 안 했으니까 무시하고 요만큼만 이렇게 봐봐,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강면 만들어주고 나면 그냥. 그래서 뭐 부드럽게 처리하는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면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머리카락은 좀 더 또 다른 머리 스타일 있을 때 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일단 이런 머리는 이렇게, 일단 옆머리는 보통 대부분 있으니까 옆머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오늘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앞머리가 있을 때 가르마가 갈라지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에 머리 스타일 또 다른 머리 있을 때도 또 알려줄게. 이렇게 앞머리 있는 머리카락에 옆머리 처리 어떻게 하는지.